채권 추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증명 먼저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안 갚으면 그 다음 뭔가요? 혹시 이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보내두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권한 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얻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 도장을 받아서 그래야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채무자 재산 파악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로 추심, 배당 완료입니다. 압류된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내두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는 최고에 해당해서 시효를 직접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증명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소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갚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실제로 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없이도 해결되는 거죠. 세 번째로 향후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 돈 빌린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막고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와 안 가도 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불필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다행히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있거나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이 있거나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편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집행권한이 전혀 없거나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행위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하셔야죠. 핵심은 집행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안 갚으면 그 다음 뭔가요? 이제 강제집행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추심 명령은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해서 실제로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급여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채무자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 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도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오늘 당장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집행권한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이 먼저입니다. 집행권한은 있지만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현재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빌린 돈을 못 받고 있거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임빈이었습니다.